요즘 수원 주택시장의 한 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저께 영통자의 센트럴파크 84가 분양가가 10억이 넘는데 제가 몇 번 설명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10대 1이 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역시 영통은 살아있다, 영통은 죽지 않는다 등등 얘기가 있고, 어떤 데는 계약률을 봐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고, 계약은 분명히 얼마 안 될 거다, 등등 말들이 많습니다. 영통이 1997년도에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전엔 수원에는 신도시나 전형적인 택지 개발지가 없고, 조금 대충 했던 택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통이 입주할 때, 수원의 대부분의 부자들이 많이 입주를 했어요, 같이. 삼성전자 직원도 많이 입주했고, 기타 다른 대기업 직원들도 많이 입주했습니다. 그래갖고, 영통에 입주하는 분들이 지금까지 계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중소형에서 중대형으로 이사를 간 분도 있고, 살구골 단지나 청명마을 그쪽에는 의사들이, 제가 2003년도에 시작을 할 때, 보통 한 500세대다 하면 한 100세대 이상이 의사 등등이었고, 삼성전자 등등의 임원, 아니면 부장급 이상 굉장히 많았어요. 살구골 현대나 진덕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분들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이 1주택 소유자들이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많이 신청했는데, 그걸 갖고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반면 매개업, 펠로시드, 미개업 등등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매개역이 지금 발전 중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굉장히 매개역이 구도심이다, 아니면은 학원이 제대로 안 됐다 등등 얘기가 있는데, 이게 현재 이제 상권이 형성 중에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1, 2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5, 6년, 7, 8년 정도 지나가야 돼요, 보통. 광교도 학원 기타 상권이 5년 이상 걸렸어요. 여기 이제 1, 2년 뿐이 안 지났으니까, 그래갖고 지금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광교 중흥 자연의 힐스테이트, 힐강 등 주요 단지 저가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수원은, 그 다음에 용인은, 그 다음에 화성, 오산 등지에 대기업, 병원, 기타, 자영업, 법원 등의 고소득들이 있어요. 이분들 중에도 지금 무주택이나 갈아타는 수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원하는 아파트 내지 인기 아파트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 먼저 움직일 지역이 이제 광교 중흥이나 힐스나 힐광 이런 데겠죠. 가격이 내려가면 당연히 가격이 상승하는 게 원칙인데, 반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영통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통은 굉장히 예전에 부자들이 많이 입주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반 이상 떠나갔죠. 반도 넘었을 거예요. 분당 가는 사람도 많고 등등 있지만, 그럼 과연 다시 신도시급으로 해갖고 개선이 된다, 그러면 그 기반시설은 지금 굉장히 수원에서 가장 좋은 편에 속하는데, 그걸 당연히 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재건축을 했을 때 가격은 다른 지역보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에 대비해 사람들이 조금씩 살 수밖에 없고, 투자자들은 그것을 대비해 미리 사야 되는 거죠. 나중에 10년 뒤에 완공된 이후에 사겠다, 시작된 이후에 사겠다, 그러면 투자자가 아니고 실수요자입니다, 실수요자. 저희 카페, 블로그,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실수요자 입장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아닐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투자자 입장이죠.
내가 만약에 이걸 샀었는데 뭐 5억에 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5억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5억을 샀는데 5억으로 뭐 만족을 한다.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블로그나 카페 등등에 대해서 그렇게 글을 많이 남기지 않았어요. 돈을 남는 거에 대해서만 얘기했어요. 돈을. 그러니까 영통에서 문의하는 분들은 그런 걸 따져보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개, 광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300만, 400만의 수원 배후도시 등등 지역에 부자들이 입주하니까 당연히 가격이 상승할 거고, 영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주택 갈아타는 수요들이 비싼 아파트를 가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지역의 신축 아파트나 아니면은 재건축을 노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영통과 광교가 강세 시장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마 당분간 계속될 거라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장안구는 이제 뭐 서울권역 내지 과천 이쪽 권역하고 연관되는 지역이거든요. 사당 쪽 그쪽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 수원 권역에서는 장안구는 약간은 시세가 달라요. 영통구, 건성구, 팔달구, 장안구 이렇게 된다면 영통구, 팔달구는 약간 수원 시세 내지 경부 수원 시세를 영향받아서 움직이고요. 장안구 쪽은 서울권역 일부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안산, 의왕, 군포 등등 영향을 받습니다. 약간 권역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장안구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다만 스타필드라는 굵직한 기반시설이 들어서면서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죠. 물론 지금 입주 물량이 제가 듣기로는 4월부터 넥스비아가 시작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1, 2월에 할 줄 알았더니 늦어져 갖고 4월이라고 그러네요. 그때까지 좀 현재 입주 물량이 많으니까 그 2000세대 넘어가지 않습니까? 주춤할 수밖에 없지만은 결국 이쪽도 영향을 받아서 상승할 거라 예상합니다. 수원에 쇼핑몰이 너무 많아요. 뭐 스타필드도 있고, 그다음에 광교 갤러리아, 광교 아울렛 매장 조그만 것들, 그다음에 뭐 또 수원 롯데몰, 애경백화점 등등 뭐 130만, 120만 도시의 쇼핑몰이 굉장히 많아서 매출이 어떻게 될지 좀 그런 게 걱정은 돼요. 너무 많으면 또 상품의 질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물품을 잘 뭐 공급을 안 하거나 그러면 이제 찾는 고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원찮아 보이겠죠. 그러면 다른 데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트럭 빌라 월세 어제도 아주대학교 계속 원룸 월세 한 10명 정도 전화 왔어요. 그런데 뭐 아주대 근처 찾고 좀 멀리 얘기를 하면 좀 안 가고 뭐 그런 얘기하는데 그쪽 지역에서는 또 월세 찾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전세도 보여주긴 보여줬는데 몇 명 보여줬는데 전세는 또 있으면서 또 뭐 다른 데도 있나 봐요. 보여주고 나서 그분들은 그냥 뭐 아직 계약을 안 했다 문자 오고 물어보면 또 딴 걸로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아직 전세 계약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파트 쪽은 그래도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원룸, 투룸, 빌라 이쪽은 좀 아직도 머나만 얘기 같습니다. 신분당성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 이게 이제 1조 원 사업비 중에 5천억이나 돈을 확보했는데 나머지 돈을 확보를 못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뭐 수원시하고 그 다음에 또 국토부하고 경기도가 일부 부담해서 하는 건데 수원시가 많이 부담해야 되겠죠. 그리고 국토부가 대부분 부담하고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저도 참 내부 사정을 몰라서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요즘 이제 법 규정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갖고 실수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어제도 대출 실행하면서 옆에서 은행 담당자가 생활자금 대출을 받으면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출 받고 나서 또 금방 또 생활자금 대출 받고 나서 금방 주택을 매입해서 회수당하는 분들이 많고 사고 나는 경우도 많답니다. 그러면 뭐 아파트를 팔던 뭘 팔던 그래갖고
해수금을 반납해야 되겠죠. 뭐 이런 큰 문제를 갖고 그런 문제 있고, 양도세. 양도세는요, 몇 번 건너서 확인하고 해야 됩니다. 저도 양도세 매매할 때는요, 우선 제가 이제 검토를 해요. 물어보고 등등 한 다음에. 또 이제, 법령을 또 정확하게 찾아봐요. 그리고, 판례도 찾아봅니다. 이 한 번의 실수가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본인 뭐 1년 연봉 날라가는 건 기본입니다. 몇 억씩 날라갈 수도 있고, 잘못하면. 뭐 취득세 규정은 뭐, 그래도 뭐 양도세에 비교해서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취득하기 전에 뭐 잔금 때 또 한번 법무사들도 커버하고, 양도세는 이제 뭐 세무서가 있지만 이건 신고 의무거든요. 신고해서 나중에 한 뭐 3개월 뒤든 1년이든 3년 뒤에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당장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취득세는 취득할 때 당장 해결이 되니까 그나마 위험 부담이 별로 없어요. 종부세는 뭐 대충 할 수 있고, 좀 신생아 대출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신생아 대출 규모가 크지 않아서 시장에 아주 파급적인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건축비. 건축비 때문에 우리 뭐 영통이 구역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다른 구역도 있고, 뒤따라오는 재건축 뭐 등등, 머리 아플 정도입니다. 영통 1구역은 어떻게 계산할지 모르겠지만 엉망으로 계산했지만은 무려 조합원 분양가에서 3억 2천만 원 5구역에서 4억 9천만 원으로 올렸어요. 1억 7천만 원. 84는 4억 6천에서 6억 8천, 6억 정도. 엄청나게 올렸어요. 그래서 좀 당분간은 좀 이제 지금까지 폭등했던 거에서 좀 완만하게 천천히 움직일 거라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도 좀 이런 거에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자 비용도 그렇고요. 네, 안녕히 계세요. 예.